아니에요. 예. 구맥진님이 저한테 공익 제보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분노해서 본인 방송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자료를 저는 갖다 쓴 것뿐이고 공개된 자료를. 그러니까 전화가 왜 안 올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중국집 아니에요? 아, 따 좋아요, 봐. 뭐가 다 드릴까요? 네, 간짬뽕 알아요. 아, 한 그릇은 안 되는데요. 아, 뭐 한대요? 아, 안 돼요. 남는 거 없어, 해. 아, 아, 그러면 뭐야, 이게? 자, 닉네임 코주문. 네, 간짬뽕 한 그릇은 안 돼요, 요새. 배달비가 얼만데. 예, 한 그릇 안 돼. 심이야. 예, 안 돼, 심이야. 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만 보고 끝내, 이놈이 시키고. 자, 전화 주세요, 누구든지. 들어와. 네. 들어와. 언제든지 들어와. 네, 그리고 코북구님 언제든지 좀 아프신데 나으시면 꼭 오세요. 술이나 음식은 많이 못 먹더라도. 예, 요새 배달비 받거나 배달 안 하거나 그래요. 그 요기요나 이런 데도 최소 요금이 있어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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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잘 들리세요? 예, 자기소개요. 자기소개 하시라고요. 서울 사는 19살 코부장이요. 코 뭐요? 서울, 여보세요? 뭐야. 서울 사는 코부장이요, 코부장. 닉네임이 코부장이에요. 예? 왜 닉네임이 코부장이냐고. 원래 코부장이었는데요. 아, 본인이 정한 거예요? 네. 건방지네요. 닉네임 코방진. 네. 네, 의견 말씀하세요. 예. 이제, 여보세요? 네. 아, 들린다고, 씨. 그냥 그만 좀 확인하라고, 연병. 사람 확인하냐? 이동영 사장님이랑, 네. 이동영 사장님이랑 이제 좀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요. 난 피해자인데. 아, 뭐, 유신님도 좀 피해를 입으신 게 있겠지만은. 좀이라고요, 피해를? 내가 아까 어제 팩트체크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조금이에요? 아, 그니까요. 유신님도 거의 반년 가까이 이제 약간 놀리시고 이제 좀 괴롭히셨잖아요. 나는 놀린 적 없어요. 아, 뭐, 근저당성 부르고. 그게 어떻게 놀려요? 법적으로 인정됐어요? 아, 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법관도 아니고 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도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지요. 내가 근저당 노래는 사랑 노래인데 아, 뭔 사랑 노래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 뭘 다 알아요? 그럼 수사관도 알겠네. 고소하세요. 아니, 유신님 처음에 1인실 가셨을 때, 예. 거기서 헬스플라자에서 닭파티 했었잖아요. 네. 아, 처음 아니에요. 그 그때 1인 시위가. 두 번째죠. 아, 두 번째인가? 예. 어쨌건 간에. N군의 5월 2일 방송에 네. 15분 24초부터 이제 유신님이 근저당성을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저당에 대해서 폭로한 것은 팩폭탄하고 둘둘레길입니다. 제가 그거 뒷조사한 적 없고요. 저는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길래 그 단어로 노래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폭로는 문제가 폭로고, 악의적인 문제가 된다면 뒷조사를 했던 그쪽 팩폭탄하고 둘둘레길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 폭로는 폭로고요. 아니, 별개로 폭로가 봐야죠. 나쁜 거죠. 아니, 사과했다고 그 사람은 끝내고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근저당을 유포시킨. 근데 나는 그냥 채팅창에 사람들이 근저당 하길래 그거 재밌으니까 노래 가사 만들어가지고 노래 만든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비방이고 어떻게 모욕입니까? 거기 가사 중에 그때 네. 가사 중에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삭제를 하셨더만요. 근데 뭘 그때 삭제를 해요? 그때는 생닭 보내, 과자 보내, 양주 보내, 그게 어때서요? 진저원님 보낸 거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때서요? 누군지는 뭘 유추가 되잖아요. 보내면 모욕죄인가요? 아, 뭐 택배 보내, 빤스 보내, 그러면 그게 모욕죄인가요? 그게 유신님한테는 노래일 수 있지만 아니, 누군가한테는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가 되잖아요. 뭘 보내는 게 상처가 되죠. 아니, 뭘 보내는 게 모욕이면
택배 거기에 본 호구라고 그런다니까요. 보내는 사람 지금 거기에 가사에 호구란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다 체크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쪽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호구라고 그 특정 짓는 말이 있냐고요. 아 그거는 없죠. 그러니까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지금 거잖아요. 코 부장님 주장대로 하면 택배 보내면 모욕죄로 고소당해야 돼요. 물건 보내면 택배 당신 물건 말 보내야 아니 지금 코 단어가 부장님 아니라 주장대로 하면 내가 저희 매니저 레드스파님한테 택배 보내면 모욕죄로 고소당해야 돼요. 아니 뭐 생닭 보내, 치킨 보내, 커피 보내 이게 어떻게 모욕죄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제가 모욕죄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단정이 죄를 아니라 들어야 그걸 가지고 놀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놀릴 수가 있냐고. 도의적으로는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죠. 아니 그걸로 왜냐면- 왜 상처를 받아요? 거짓말하고 아니, 왜냐면- 자 밥 먹듯이 거짓말해서 시청자를 기망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아니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유신님 이 대출이라는 게 근저당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뭐 집을 사서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니 그 저도 대출을 대출 받았다니까요. 운영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사업적을 유지해 나가려고 아니 하는 코 부장님,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가 코 부장님 있잖아요. 저도 대출 받아가지고 작년에 매달 이자하고 원금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굴 그걸로 모욕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돈이 모욕을 없어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나도 도의적으로 말해요, 나도 도의적으로. 나도 돈이 없어서 작년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대출 최소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계속 원금하고 이자 갖고 있다니까 내가 누구를 근저당을 욕하고 담보를 욕하냐고요. 가지고 놀 상황이 아니죠. 그걸 욕하면 나도 대출 받았는데 나도 은행 빚 있는데 은행 빚 있는 게 은행 빚 있는 게 죄고 문제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나도 대출 받았고 저희 시청자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 받은 사람 많은데 그럼 내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근저당 받은 사람을 다 욕하는 거라면 약 올리는 거라면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나도 대출을 받았다니까 매달 원금하고 뭐 이자를 갖고 있다니까 조금씩.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입혔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상처를 그러니까 입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합당하게 상처를 입죠. 누군가는 입는다니까. 자, 코 부장님. 그건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불법으로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갚을 수 예를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암만 멸치라고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진짜 뭐 말린 사람한테는 멸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자, 것처럼. 코 부장님 그래도 말대로 하면 제가 개인 방송하면서 우리나라 네네. 5천만을 생각하면서 방송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악플러한테 이런 쭈꾸미 같은 놈 그러면 쭈꾸미 닮은 사람들은 날 다 고소해야 돼.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신님이 딱 특정은 안 지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말한 대로 들어보면은 누구를 딱 그게 연상할 말이 수 안 된다고. 있잖아요. 자, 제가 길거리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근저당을 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특정이 생각나요? 누구 뭐라고요? 내가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불특정 다수 한 명 잡아가지고 근저당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특정이 생각이 나요? 아 그 사람은 그럼 미친놈 취급당하겠죠. 아까 마찬가지예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잖아요. 내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뭘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때 그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거는 근저당이라는 거 자체가 비난이나 비방이 될 수가 없어요. 유신님 진짜 미꾸라지 같네요. 미꾸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론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코 부장님이. 반론할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생닭 보내.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모욕이에요? 보낼 수 있죠. 그러면은 닭 파티 하는 날 우연히 가사에 그게 영감이 떠올라서 닭이 들어갔다. 그럴 수 있죠. 뭐 어디서 채팅창에서 뭐 닭 먹었다, 닭 얘기 나오면 닭 얘기할 수 있고 무슨 빵 얘기 나오면 빵 얘기할 수 있고.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죠. 티라미수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그날 갑자기 떠올랐다 닭이랑 양주가 가사 영감이. 채팅창에서 얘기하니까. 채팅창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꽃 보내?
꽃도 보내, 뭐 아이스크림도 보내, 아이스크림도 보내. 그 보내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라는 거냐 이거죠. 발바닥으로 하늘 가리세요. 발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게 아니라 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코 가리세요. 부장님 측에서 너무나 약해요. 명분이, 공격하는 명분이. 아, 뭐 공격이에요. 저는 의견을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왜 전화드렸는데 약한 줄 아세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이 뭔가 네.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끌어다가 그냥 되도 않는 거 다 끊어다가 채팅창에서 막 모욕 주고 막 그러다가 실제로 아, 이거 유신하고 만약- 실제로 네. 유신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공격 말라서 무기가. 하시는 말씀 중에 뭐 한전 뭐 그리고 네. 그 누구야 김해창 예. 그 사람들이 이도명 사장님이랑 인간관계가 증명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자, 말씀드릴게요. 이도명 사장님이랑 결국은 자, 지으세요? KHC 김해창을 응원하고 거론한 건 제가 아니에요. 이도명 사장님이 그거는 그냥 방송상으로 그냥 한마디 아니요. 이도명 사장님이 8인회라고 진호랜버핏이 다 쳐내고 진짜 이 사람들은 내 최측근이더라고 하는 방에서 KHG 김해창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방에 그 방에 이슬이가 있었고 그 이슬이가 부배하고도 알지만 아는 사이고. 김해창하고도 아는 사이예요. KHG 김해창하고도. 그 고리가 본인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봐요? 우연일 수도 있죠. 그게 우연일 가능성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아, 이게 8이내면 자 이게 왜냐면 진호랜버핏의 수백 명의 시청자 중에 그 당시에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의 시청자 중에 거기에서 엑기스만 찾고 찾아서 네네. 찾아서 거기서 8명만 추린 거예요. 자기 포함해서 8명. 단톡방에 추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모였을 아이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거. 그거를 왜 몰라요. 그거를 다 추렸다니까요. 그 누구야 정신왕도 11인회는 있다가 의심받아가지고 퇴출된 거예요. 그거를 유신님이 그 방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 8인회 멤버가 다 캡처해서 알려준 거죠. 8인회면 뭐 누가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본인이. 제보자인데. 누가요? 그걸 알았으니까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했겠죠. 모욕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만약에 근데 고소를 해서 네. 유신님이 지금 김해창 그 사람을 고소를 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사법기관에서 밝혀져서 그랬으면 저도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수긍을 제가 하겠죠. 말하는 거는 네. 그게 코 부장님은 우연일수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로서는 이도명 사장이 만약에 본인이 홧김에 한 얘기면 와, 네, 뭐 홧김에 했다 얘기 이거를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시고 김해창 잘한다. 김해창 뭐 네. 이런 식으로 제 3자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8인의 방에서 김해창한테 총공격을 하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무슨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 문법을 해석을 하세요. 문법을 그냥 해석을 한 게 말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 그 거지. 방에 마치 김해창이 있는 것처럼 지시를 내렸다고요. 총공격 지시를. 실제로 공격이 들어왔고 이후에. 아 그냥 헬스프라자 사장님이에요. 무슨 지시를 내려요. 아니요. 그 단톡방에 그 내용이 경찰에 이미 제출이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전력에 그 신고한 내용은 이도명 한국전력 그 사람도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와갖고 죄송한 짓은 그냥 하지 마세요. 떠들어 자, 코 낸 부장님 거예요. 죄송한 짓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얘기하세요. 왜 죄송한 짓을 자꾸 하세요? 한국전력에 산업용 전기 쓴다는 그 사람은 이도명 사장 음악방송에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인정하시죠?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고 대부분의 허위 신고들이 그 방에서 어그로를 끌고 얘기하는데 이도명 사장님이 방치를 했죠. 일단 제가 다 듣고 말씀드릴게요. 예, 방치를 했고 그 대신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전 직원이 직접 와서 사과까지 했고요. 방문 사과를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일들이 이도명 음악방송에서 이루어졌는데 모른대. 근데 이도명 사장이 말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 막 가족욕이나 너무 심하잖아요. 저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어떤 시청자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도명 사장님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최소한 방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신에 대해 아무리 적이지만 욕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이도명 사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웃으면서
1인 시위가 심합니까? 채팅창에서 욕하는 게 심합니까? 내비두세요라고 했어요. 네. 이도명 사장이 그렇게 방관을 했다면 이거는 함께 네네. 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신을 공격하는 사람이면 매니저를 주고, 예를 들어 볼까요? 더티 UCC. 그 다음에 뭐 말레 뭐죠? 이름도. 하여튼 그 사람들 유신 그 비방하는 영상 올리고 했던 사람들 다 매니저 주고 그 사람들하고 다 예, 소통하고 지내시죠. 그러니까 매니저는 장난으로 아무나 막 아니요. 저도 더티 이제 매니저 하다 보니까 UCC는 보는데 매니저 다 줄 때 준 게 아니라 그 활동하는 사람인 줄 인지하고 주신 거고, 더티 UCC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암 말기다. 네. 그거 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갑자기 중국 병원에서 오진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기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독일인가 어디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잘못한 거다. 암이 아니란다. 진짜 이도명 사장님과 그 지인들이나 그 측근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더티 UCC가 왜 저희 방 지인이랑 측근이죠? 전혀 아닌데요. 봐봐요. 이렇게 발뺌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방 저기요, 네. 더티 말씀하세요. UCC에 대해서 이도명 사장이 아프다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눈물까지 촉촉하게 흐르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서 좀 녹화 파일까지 있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 더티 UCC 그분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 방 한 번도 못 빼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자주 갔었고요. 이도명 사장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식은주심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분이 방송 중에 욕하고 시청자한테 쌍욕해가지고 사람들의 비난 여론이 급증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술을 먹고는 자기가 암 말기라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최근에 중국 병원에서 잘못했다, 독일에서 조사해 보니까 암 이기다. 그래놓고는 또 갑자기 암이 아니랜다. 그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현재 시점이 아니라 아무리 중국에서 오진을 하더라도요, 암이 아닌 거를 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종양인지 아닌지 그게 오진하는 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기라고 했다가 이기라고 또 조사했는데 이기라고 했다. 그 다음에 아닌 걸로 돼요? 이도명 사장은 그거 가지고 물타기 하시고? 물타기가 아니고요. 위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이도명 사장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유신 끝낸다고. 암이 걸려서 말기라고 하니까 진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요.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도명 사장이 위기였거든요. 본인이 끝낸다고 했는데 끝내는 시기는 다가왔는데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게 어떤 시기였냐면 이도명 사장이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저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2,25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거 아시죠? 그거를 미리 듣고 중대 발표하면서 유신에게 수천만 원의 그게 집행이 뭐 결정된 것처럼 허위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정 보도도 인정이 안 됐고 그 손해배상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3일만 기다리다고 시간 끌었다가 월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방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시청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갑자기 그때 즈음에 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너무 가신 거고요. 너무 가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분이 그렇게 암에 걸렸다고 했다고요? 그 타이밍에 그 시기였어요. 거의 그 시기라고 저는 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도명 사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더티 UCC라는 분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달라. 내가 입장을 표명할 거 아니다. 나 때문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 기억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도명 사장과 음악방에서 자기들이 약속한 날짜가 오거나 약속을 못 지키면 항상 물타기를 했어요. 저번에 이도명 사장이 진노래연포피 만나가지고 방송 접겠다고 한 퍼포먼스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보고요. 진짜 이도명 음악방 분들이 이제 그 몇십 명 안 되지만 그분들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도명 사장님은 위기 때마다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유진님이 이제 뭐 악감정 있으신 거 아는데. 악감정이 아니라 그- 나는 지금 사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진님 추측이시고. 추측이야. 이거 어떻게 추측이에요? 아니 유신 끝난다.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될 것이다. 안 됐잖아요. 아, 물타기 하시는 거라고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추측이 아니라 근데 그때마다 무슨 이슈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방송을 안 한다. 아, 그 껴맞추기. 갑자기 더티 UCC가 암 말기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그럴 잠깐만요. 때마다 다 우연이고 다 겹쳐요? 이도명 아, 사장님만. 그 더티 UCC 그분 아프신 분 저 자꾸 이제 얘기하기 안 싫어요. 아프대잖아요. 이제 암 아니래잖아요. 그래도 아프신 거잖아요. 지금. 암 아닌데 다 뭐가 아파? 다 아파요. 나도 병원 가요. 다 나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비인후과도 그러니까 가고 암 아니라면서요. 거론돼서. 아니 이런 데서 거론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잖아요. 저기요 당뇨병이나 이런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질환 있고 저도 이비인후과 질환 있고 다 질환이 있어요. 중년의 나이에는. 딴 걸로 넘어갈게요. 딴 걸로 넘어갈게요. 그게 병이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우니까 넘어가야 된다? 아이 그냥 얘기하기 싫어요. 아프신 진짜 분 그 더티 유씨님은 책임지고 활동 중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시님이 또 오류를 하나 갖고 계신 게 왜 유시님 안티일 수도 있는데 안티면은 지금 이도명 사장님은 대립구도니까 이도명 사장님 방에 와서 네. 이도명 사장님 팬이 아니더라도 유시님 안티니까 네. 이 방에서 활기를 칠 수도 있어요. 자, 그 그럼 더티 진짜 자 그런 들어보세요. 사람도 더티 많고. 유씨님 암이 네. 이기로 하겠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요. 하니까 저는 아 근데 왜 유시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를 네. 유시님 안티를 왜 음악방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거기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다. 그 유신이 안티라니까요. 이도명 사장님. 자, 합니다. 탈퇴 차단해 주세요. 저는 제보 받고 녹취 영상이 있으니까 본인이 계속 말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료를 보내시면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랑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제 방에서 어그로 끌지 마시고. 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 말기 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왜 어그로 끄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암 걸린 거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 반대로-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왜 이도명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막 참담하게 그런지 난 쇼를 하는지 모르겠고, 아프시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죠. 왜 음악 방송에서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도명 사장님이 중대한 시기인데. 아니 그럼 만약에 예. 반대로 이도명 사장님 방에서 네. 이도명 사장님한테 쌍욕하는 사람들은 그 다 유신님 방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 저는 저희 그 방 논리가 그 논리잖아요. 자, 코 부장님, 저희 매니저나 저희 후원자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은 제가 모르죠. 근데 이도명 사장님은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같이 하잖아요. 이도명 사장님 방의 메인 그 메인 매니저가 누군데요? 저랑 현준이랑. 다 디스하고 다 하셨잖아요. 모르는 그 현준이라서 막내 아니, 매니저라 신방에- 막둥이 신방에서 매니저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언제 막 막말하고 그랬어요. 막둥이 저희는 제기예요. 아이고 막둥이라고 하면서 나이도 제가 더 많은데도 그렇게 반말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그게 자, 어떻게 중요한 게, 막말하고 쌍욕입니까, 예, 그게. 더티 UCC님의 부분은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영상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영상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하도 말이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제가 1도 없으니까, 예, 그쪽 분들한테는 신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럼 더티 UCC님은 팩트 체크를 더 나가서 하기로 하고요. 다른 말씀 또 있나요? 네, 그래서 뭐 네.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 본인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 뭐 그 채팅창 보시는 줄 알고. 예.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어떻게 하면 좀 네. 화해를 하고 고소를 좀 취하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지금 최근까지 이도명 사장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욕은 내가 다 먹고 테러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는데 나는 팩트 체크하고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고 비판하고 기사 쓰고 한 것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테러를 왜 또 결부지으지 마시라는 아니 테러 그 방송 보고 저한테 허위 민원하고 신고한 사람이 한두 명,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까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백상현 기자가 쓴 기사에 가서 악플 다시고,
뭐 그때 그 매니저분들이 링크 띄웠으니까 아시겠네. 그분들 저희 방 오지도 않아요. 우리 방 사람도 아니었고. 저 방 매니저라서 맨날 채팅창 잘 모니터링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 이제 오리발 작전으로 어느 바꾸셨나요? 날 띡 나타나서 어느 날 띡 다 사라졌다니까요. 아니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지금 이제 갑자기 오리발로 나오신 것 같은데. 에, 아니요, 지금 그 더티 UCC님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일단 말기다. 이거 들으셨죠? 고 부장님도. 근데 갑자기 중국 병원에서 오진을 했다. 독일에선가 뭘 하는데 이기다. 근데 오늘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아니다. 뭐 저도 그 영상을 아까 잠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티 UCC님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난동을 부르셔가지고 차단을 한 거고, 예,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보받은 내용으로는 아니라고 뭐 당뇨 뭐 합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자주 바뀌니까 저는 어느 것도 일단 예, 자료 보내주시면 나는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제보를 방송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예. 자, 뭐 다른 말씀 또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도명 사장님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게 이미 제가 시간과 돈과 이런 게 열정이 다 들어갔잖아. 날밤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합의를 해주면 나는 등신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분명히 이도명 사장님한테 여러 차례 기회를 가졌어요. 뭐냐면 진오렌 버핏이 김해창 관련된 참고인 조사 받겠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하고 이도명 사장님하고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흔쾌히. 근데 이도명 사장님이 그 말 듣고 나서 단톡방에서 염통을 끊어버리겠다. 김해창 총공격해라. 그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그 5월 10일 날 유튜브 평화 토론회 하기 전에 그 전에 저한테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 만나자. 뭐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하겠다. 10대 1, 10부로 하자. 다 동의해가지고 준비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안 하겠다. 1대1로 만나자. 아, 다 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깽판 부리고 나는 혼자 가서 해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제가 그래서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저희를 모욕했기 때문에 참여 불가 명단에 올리고 오지 말라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무단으로 와가지고 오니까는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아니요. 일단 왔으니까 나이도 위고 오셨으니까 저는 평화적인 토론회니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원 벌금하면서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소리 지르시고 그래서 결국은 퇴장을 했고 그 호프집 사장님이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이도명 사장의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비매너로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도명 사장님이 여러 차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저한테 그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그 이전에 5월 2일 날 구맥진을 불러가지고 소송 절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USB를 주면서 소송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구맥진의 말에 따르면 백상현 고소를 유시님한테 당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항변을 해야 될 근거가 아니에요. 소송 준비라고 분명히 구맥진이 분명히 증언을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하라고 했습니까? 소송 준비를 한다고 그랬고 본인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머릿속에 지우개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최근에도 본인은 소송을 안 한다. 최근 방송에서도 소송을 안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소송한다. 소송 안 한다. 소송한다. 소송 안 한다. 7월 11일까지 6월 말 최소한 7월 11일까지 유신을 유튜브 이렇게 방송 못하게 못 끝내면 방송을 접고 장을 지지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진짜 나는 그 이도명 음악방송에 있는 분들이 진짜 이도명 사장님을 위한다면 이제는 찾아가서라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 바뀝니까? 말이 소송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소송 준비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1인 시위 평화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가 시청자가 신고해서 알렸는데
모른 척하고 업무방해라고 소리 지르고 영업방해라고. 아, 그거 집으로 가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으로 아니 가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공개한 것도 아니, 아니고 왜 내 유신님도 얼굴만 왜, 비쳤어요. 헬스프라자에서만 한다고 그러시다가 아니요, 급습한 거 아니에요, 1인 시위를 제가 언제 헬스프라자에서만 한다고 그랬었죠? 그때 제가 방송 본 기억으로는 급습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고 그 게릴라식으로 하는데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닌데. 아파트 명을 공개한 적도 없고 내 얼굴 비추면서 10분 하다가 왔어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그 동네방네. 근데 그때 당한 당시에 사람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도명 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 갔다. 비아냥대면서 그렇게 하셔놓고는 웃으면서 왜 그게 무슨 참을 수 없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가 작은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요. 얼굴 보면 다 알죠.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피켓 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도명 사장님은 진오랜 버핏 후원하고 쉴드 치고 있잖아요. 기소 의견으로 자, 깊이 보시면 검찰에서 후원한 거 거의 없어요. 검찰에서 기소 약식 기소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기소했는데도 뭐 라면이나 오면 끓여주지 뭐를 후원을 저번에 해요? 후원하시는 거 봤거든요, 제가. 뭐 어떤 후원을 예, 해요? 후원하셨어요. 그 진오랜 버핏 방에서. 그리고 얼마로 제가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가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묻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고 그 방 사람들이 뭐 온유님 아들을 거론해서 욕했다. 욕도 안 했어요, 저. 근데 아 욕했다고 우리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아니요, 자꾸 온유님이 우리 내 방에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저하고 싸우겠대요. 아니, 자기들이 그래놓고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아니, 내가 무슨 욕을 한 게 없는데 아들을 거론했다고. 그랬다고요? 온유님이 그 이도명 사장님 방송에서 자랑을 하셔가지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골프 선수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온유님이 저희 방송에 오셔서 대화를 하재요. 갑자기 전화를. 그래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코너도 안 하고 잠수 타신 거예요. 왜 방해를 하느냐.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근데 또 와가지고 채팅방에서 어그로를 계속 끌어요.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래서 약주 한잔 하셨나 그래서 보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아드님은 그렇게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왜 온유님은 왜 내 방에서 이러시냐. 왜 그 불법 음악방송을 후원하시고 편을 드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아들 거론했다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나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진짜 훌륭한 아드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분명 비아냥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셔서 훌륭한 아드님이 계신데 왜 그런 불법 음악방송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지하시고 후원하시느냐. 그거 얘기한 게 죽을 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통화 길어지니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그쪽 분들도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니까. 저도 그럼 노래나 하나 할게요. 노래. 갑자기요? 예. 노래 하나 하고 끊겠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힘드네요. 힘들어. 네. 이거 저희 동네 사는 영영이 형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네. 한 남자예요. 한 남자. 네. 불러요? 하세요. 슛. 한 남자가 있어. 맨날 방구석에서 누구 고소할까 모니터링 눈 빠지게 하고 있는데 눈은 안 빠지고 머리가 빠져서 정수리 가르마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한 네 얘기죠? 남자가 있어. 아 노래를 못하네. 소울이 없네요. 저기 코 부장님 쪽팔려서 네? 지금 쪽팔려서 도망가셨어. 아이 소울이 자신 있게 해야지. 에, 소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소울을 느끼도록 제가 좀 모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한 남자가 있어. 통장에 2,500만 원 있는 한 남자가 있어. 김정혜 긴급 체포되니까 변호사 사야 된다고 돈 좀 보태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누가 그렇게 거짓말했냐고 본인이 거짓말했는데 그런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어.
통장에 1,500만 원 있는 한 남자가 있어. 김정희 구속되니까 돈 없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3-40만짜리 패딩 세 개를 사고 그다음에 라식 수술을 하고 태국에 그냥 유신님 7일 동안 시집 여행 가고 지난주에 그런 어머니께 선물 남자가 드렸습니다. 누구야? 누가 방해? 이 시집이라고 개. 말씀드렸더니 글 잘 읽었다고 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소울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곰팡이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소울 다 왔는데 지금 소울을 지금 정말 방해를 참 별의발. 네 여보세요. 네, 소울이.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예, 저는 서울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몇 살이에요? 예,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나이 몇 살이냐고 초반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22살입니다. 뭔 대단한 보안이라고 닉네임 코 시크릿. 네 의견 말씀하세요. 예, 저는 얼마 전부터 네. 대륙방송 쪽에 뭐 철모 BJ, 남모 BJ, 세모 BJ 뭐 이런 BJ의 뭐 원탑이라고 불리는 뭐 BJ계의 뭐 그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방송만 보다가 자 닉네임 코 뭐. 예, 그 우연히 이게 삼류 방송 찾는 과정에서 네. 이 방송을 그 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삼류 방송을 갑자기 왜 봤죠? 선두주자 방송만 보다가 왜 삼류 방송을 보셨나요? 원래 사람이 고기만 먹다가도 뭐 청국장도 먹고 뭐 매생이도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유신 쇼가 삼류 방송이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찾게 돼서 소름 끓여 한 시청자입니다. 먹으라고는 후원 한 번 더. 자 곰팡이님 3,000원 감사합니다. 삼류 방송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신 쇼에 들어왔다. 예,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네. 들어오게 된 시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뭐 하신 네. 말씀하세요. 예, 저거 그래가지고 그 유신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자 닉네임 네. 코 삼류. 유신님이 보니까 네이버에 나오는 공인이시더라고요. 아니 네이버에서 검색되면 다 공인이에요? MC 저가 MC라고 나오던데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공인은 공직자와 공무원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예, 뭐 보니까 유재석, 강호동도 MC라고 나오는데 그 유신님도 사람들은 MC 라고 연예인이고요. 저도 앨범 내면 또 모르는데 저는 활동을 네. 안 하니까. 유신님 그래가지고 저가 그 유신님이 방송 경력도 한 20년 되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시간 없어 죽겠구만. 예, 그 유신님 정리를 얘기하세요. 이 코 삼류 같은. 보니까 그 보통 이제 강호동, 유재석 같은 이제 유신님의 선배들도 선배는 아니지 20년 조두수는 프로필이 없습니다. 범죄자는 프로필이 없고요. 그 무슨 뭐 나무위키나 사람들은- 이런 데 정보 나오는 거예요. 예. 수십억을 벌었던데 그 수백억을 벌었던데 뭐 빌딩도 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신님도 뭐 지갑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한 시청자로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헤드샷. 유신님 여보세요? 삼류를 제거하였습니다. 인류 방송에서 삼류를 제거하였습니다. 네, 헤드샷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시간 위대하다 찍기를. 야, 코 애벌레 너. 네, 여보세요. 통화되는 거예요? 예, 통화 됐습니다. 자기 소개요. 된 거예요? 됐다고요.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기 소개해야지 무슨. 갑자기 저는 그 전화번호 보고 연결을 했는데 어제 전화하신 분이고 만 갑자기 또 소리식을 만든 큰 일이에요. 코지송님이죠. 지구가 멸망했어요. 코죄송님 전화를 했는데 우연히 연결됐다. 맞죠? 용인의 50살. 호재성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용인의 50 아니에요? 용인? 아님 말고 자기소개요.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을 만들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신 시간이고 당신이 방송 여세요. 그러면 내가 방송을 열면 당신은 뭐 할 건데요? 나는 자야죠. 그렇죠.
지금 과로사 상황이에요. 내가 봐서는. 아,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라고요. 자기 소개부터. 질문을 딱 자기 질문만 내가 자기 한마디 소개부터요. 네, 아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아까 멘트를 왜 다른 거부터 해요? 본인이 순서도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아니, 그니까 자꾸 들리냐고 그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과 멘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 끊으려고요. 이봐요. 처음에 자기가 맨 처음에 전화를 하면 어디세요? 아, 그니까 나이가? 지금 묻잖아요. 어디 사는 몇 살이냐고요. 처음에 맨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었잖아요. 답변하시라고요. 이 답보 상태 같은 인간아.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됐나요? 예, 50대예요. 50대를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닉네임 네. 코 50대. 네, 알겠습니다. 자, 싫어요. 싫으면 시집 가시고요. 의견 말씀하세요. 강제 진압입니다. 제가 질문까지 강제 안 진압, 강제 진압, 안전 진압. 자, 코 50대님 의견 말씀하세요. 왜 흥분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흥부 아니에요. 놀부예요. 자, 코 50대님 의견 말씀하세요. 네, 한 가지 얘기할까요? 네. 질문이에요. 답변만 해주세요. 내가 진행은 내가 할 테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질문이든 뭐든.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옥에 가세요, 그러면. 말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도망갔어. 따지다가 가셨어. 따지다가.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와, 유신님. 자기 소개하세요. 시간 없어요. 연결됐다. 자기 소개하세요. 네. 저기 서울에, 30살이요. 아니, 자기 소개가 30초야. 자, 닉네임 코 30초. 자, 빨리 하세요. 30초 걸리지 마시고. 자, 의견 말씀하세요. 유신님, 제가 지금 유신님 방송 보고 있는데, 기름기도 많으시고, 앞머리가 쫙 갈라지신 게, 저 오늘 가르마 안 했어요. 뭘 자꾸 앞머리가 갈려져요. 가르마도 안 했구만. 그냥 가르마 끼가 그래도 있어요. 가르마 끼가 어디 있어? 모세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나중에 모든 털이 거시기에 날아. 하늘 지역에 있어. 너를 데려갈 저승사자. 따라가, 이 시기야. 자, 한 남자가 있어. 너 데려갈 저승사자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살람말라이쿰. 뭐야, 이 쭉정이 같은 거는. 뭔 소리야.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청자입니다. 몇 살이에요? 예, 30대 32살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예, 제가 유신님 방송에서 봤는데 네.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보를 하나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제본 이메일로 하세요.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의견 낼 겸 해가지고. 의견 말씀하세요. 예, 사안이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전화로 얘기가 해야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시라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예. 여보세요? 자, 닉네임 잘 코지루.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린다고 이 간첩 두목 같은 인간아. 예. 의견을 말하라니까 뭔 시간을 다 헤쳐먹고 있네 그냥. 제가 원래
철모 BJ, 남모 BJ, 세모 BJ 이런 인류 방송 예, 따라 지옥 가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제가 카톡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의견 말씀하세요. 자기 소개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 사는 30살이고요. 서울에 사는 30살이요. 예, 예. 네. 저번에 그 유신님 방송을 봤었는데, 예. 그 일제 불매운동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청구권 협정 그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 유신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코강사님이신가요? 네? 코강사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모르는 네네.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강사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이야기가 네. 그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이지 개인과 어떤 기업 간의 협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이란 얘기는 한 적이 네, 없고요. 예. 네, 그러니까 국가가 뭐냐면 어떤- 자, 그때 당시에 네, 한일 네. 청구권 협정은 박정희 때는 우리나라가 네네. 일제 치하에서 피해 본 그러니까 그런 수탈당하고 네. 피해 본 그 부분에 대한 그 배상이었고 지금 이번에 강제징용은 월급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 국민들이 피해본 자원도 수탈당하고 재산도 수탈당하고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뭐 죽임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 손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받은 거고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은 그 사람들이 일하고 받을 월급 그 회사 그 일본 회사가 은행에 맡겨놓은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약간 호소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협정 제 2조만 보더라도 네. 국민이 들어가요. 국민의 재산이라든지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어떤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 소멸된다. 그건 수탈. 지금 자체가 수탈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법인- 무시하고 수탈한 것이고 법의 근거나 이런 근거 없이 강제로 뺏어간 거 그거고 이거는 일본에 가서 일을 하고 일본 사람처럼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임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뒀는데 그걸 못 받은 거. 근데 그 해석을 도대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데 했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했죠. 왜 예전에도 그러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로 침략을 해서 수탈을 했어요. 국민들이나 나라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 대 국가로 외교를 정상화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는 그런 거에 포함된 게 아니라 강제징용 노동을 끌려갔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을 일본 은행에 보관을 했는데 그 돈을 해방 후에 떼먹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2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완결된다라는 청구권의 내용이잖아요. 문제가 그거는 근데 일제 청구라는 것 치하에서 자체가 저도 일제 끝까지 치하에서 말씀을 수탈된 거에 대한 예를 부분이고 들어서 이거는 자기 돈을 은행에다 저도 끝까지 맡겨놨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돈을 안 준 입장에서 거예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금을 공유했죠. 그 해석을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고 원고들의 요구가 뭐냐면 일본의 불법성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 월급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예요. 월급을. 그렇지 그러니까,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대법원 판결 의미가 뭔지 이거는 아세요? 국가 대 궁극적으로 자,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자, 거예요. 그러니까 코강사님, 식민지 지배 책임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국가 거죠. 대 국가의 그러니까 청구권과 상관없이. 그건 특수 상황이고 역사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국가 대 청구권이라는 자 거 들어보세요 코강사님. 자 국가와 네. 국가의 소송이 아니라 이 노동자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와 노동자의 소송이에요. 국가 대 국가의 소송이 아니라. 그 대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핵심 내용 그거예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살아있다. 국가 대 그리고 국가에 제가 대한 추가적으로 청구권은 말씀드리면 한일 청구권 그 협정으로 외교 정상화하면서 네네네. 해결이 됐는데
그러나 회사와 그거를 도대체 노동자에 어떤 관련된 의무로 것은 바라보는 해결이 거냐고요. 안 됐다. 이걸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그 월급, 그 노동한 거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 돌려줘야 된다. 이 판결이고 실제로 미시시비나 저 그 회사 일본 회사에서는 그걸 네. 인정을 하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일본 아베 정권에서 그걸 막은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회사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회사에서는 관세 그거를 해석을 돌려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기 그 아니, 네이버에 잠깐만 검색해도 미쓰비시 나와요. 아니 근데 미쓰비시나 유진님이 그 회사에 예전에도 대해서는 광우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이런 우리나라의 식으로 상권 분립 표현하셨었는데 사법부를 우리나라 국민이 그때와 무시하는 걸로 그 사람은 달라요. 국민일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제가 하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의견이 있을 수는 협정이라는 있으나 것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안을 일개 개인이 부정하는 것은 친일파라고 인정하는 것밖에는 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걸 왜 그러냐면 동의- 일본 법원에서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일본 법원에서도 일본 법원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친일 프레임 씌우고 아니요. 친일 감정 친일파가 선동해가지고 분명하고요.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특정 내용에 노동자가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노동자가 죽으라고 악조건에서 일을 했는데 협정이 뭡니까? 일본 회사라고 해서 뭐냐고요? 그 동의 비용을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가 맺는 보존해야 될 것이 그 약정이에요.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해석이고요. 선동을 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지금 독일에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독일이 유태인들 저도 좀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독일이 유태인들에게 지금 네? 보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독일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적 없습니다.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지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독일은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에 평양에 대한 대해서 사과한 게 전쟁에 식민지배에 대한 대해서 책임을 사과한 지는 것이 아니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어떤 학살뿐만 학살에 아니라 대해서 있는 거죠. 전쟁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과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그 추모일에 항상 기념 그 추모탑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식민지에 대한 게 아니라 그 학살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탈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성이고요. 라이다이안이라고 하는 지금 베트남의 전범들 대통령이 독일 나치 전범들 사과한다고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지금 추적하고 이야기했지만 있습니다. 그거를 베트남에서 지금 확인할 기본적으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의 청와대 아베 입장에서 정권의 그런 편을 공식 드는 입장이 이 아니다라고 토착 얘기하는 왜구들은 한국 우리나라에서 부분은 잔혹하고 무조건 잔인하게 애국심을 추방을 해야 갖고 되고요. 무조건 국뽕해야 되는 그렇게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베 총리의 똥구멍을 유진이. 4분의 3박자로 핥아가지고 똥독으로 뒤질 요량이면 일본의 후쿠시마로 보세요. 지금 본인의 CFA 본적을 기업을 옮겨서 만들었습니까? 나는 그 유진이. 모든 자유한국당이나 그 수구 언론이나 그 이 토착 외구 세력들이 그렇게 그 봐봐요. 아베 총리의 거기를 빨고 싶으면 빨리 후쿠시마로 그리고 가가지고 방사능 유진님, 쬐면서 제가 소방사가 거기서 아니라 예를 후쿠시마 들어서 그 수산물 우리 처묵처묵 유진님 하면서 방송 중에 그렇게 코칭을 사셨으면 해가지고 좋겠어요. 유튜브 방송으로 만드는 최소한 건데 우리나라의 따로 역사적인 있더라고요. 역사의 그런 흐름과 제가 이해를 그때도 한다면 이야기했지만 유신님 노동자가 이야기를 회사를 계속 상대로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노동한 그 네? 대가를 합당하게 요구해서 받는 것을 부당하고 일본의 편을 들어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을 기초부터 못 받은 것이고 최소한의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도 그러한 불합리한 그런 주장이나 역성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뉴라이트들이 우리 역사 교육을 쓰레기화 만들어 버린 것이고 필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독재 정권과 일제를 미화시키고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논리를 하는 친일파들은 주둥이를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되고 궁뎅이에다가 후쿠시마 원전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후쿠시마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둥이에 깔때기를 씌워가지고 24시간 무상급식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런 아베 총리의 정말 노예 호구 같은 인간들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한순간도 이 대한민국의 이 흙과 그 다음에 이 공기와 이런 물을 한 방울도 쓸 수 없게 만들어서 정말 아베와 딥키스를 시켜가지고 지옥으로 택배로 보내가지고 용암에서 샤워를 시켜야 되는 이런 정말 쓰레기 근성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얼마나 말해봤자 위대합니까? 어차피 돌아오는 촛불혁명으로 거는 박근혜 일베, 독재 아니면 정권, 뭐 부패 일베나 정권을 뭐 괴멸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계속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적폐를 이야기하면서 청산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밖에 아직도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베의 궁둥짝을 4분의 3박자로 혀로 그냥 낼름낼름 거리면서 유신님이랑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싶은데도 친일파들에게 잘 불구하고 보이려고 무조건적으로 제 말을 정말 맞으시고 이런 친일파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하시고. 척결을 못한 게 한이 그러더니만 됩니다. 제가 말할 북한에서는 기회도 총살시켰어요. 주셔야죠, 유신님. 북한에서는 유신님, 친일파들을 저랑 한번 총살시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북한에서 네? 잘한 거 딱 하나예요. 친일파를 괴멸시킨 거. 제가 우리나라에 정말 아직도 그 재벌들이나 제가 봤을 때 군부나 채팅창에 여기에 있는 선동하시는 분들이 이 많아서 제가 친일파 항상 세력들 지금 청구권 잡아야 소송을 됩니다. 해도 무리한 내년 시기라고 총선에서 말 많다고 하신 분, 확실하게 제가 범여권이 하나 승리해가지고 이 절대적으로 반민족 청구권이라는 특유를 것이요. 다시 만들어서 이 절대적으로 친일파 불가역적이라고 주둥이를 있어요. 한반도 사실 이남 지역으로 절대 확장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대동강 길이로 보면은 확장을 태국 시켜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놈들은 특별한 개마고원 재산이나 지하 권리, 안반 30km에 이런 것들에 묻어가지고 대해서 청구권에 관한 평생을 문제는 여기서 두더지처럼 마무리된 감자 거예요. 고구마만 1925 캐게 년에 만들어야 사실상. 돼요. 이 와중에 맞습니다. 소프라임님께 만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이런 친일파 앞잡이들이 토착외구들이 봐봐요. 또 교육계회 이렇게 친일파라는 식으로 교육계와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에 다 포함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층을 친일파로 교란시키고 저는 지금 유신님의 생각이 더 이런 무서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근성, 유신님이 예를 이런 들어서 친일 근성, 그때 당시에 이런 광복절 일제 사태 때도 치하에서 그렇게 낙가무라, 말씀하셨지 순사하면서 않습니까? 독립운동가 잡고 그렇게 애들이 고문하고 나갈 거 앞잡이하고 아닙니까? 하는 이런 성공이란 건한 이런 번 당하면 코스염 되지, 해가지고 두번 당하면 안 아 되는 거예요. 와타시와 거롭게 마케스데스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일본 하나만 순사 쓰시니까 궁뎅짝을 그냥 이런 핥아다니고 식으로밖에 못 하시잖아요. 발바닥을 내리면 핥아다니고 대한민국 이런 대법원도 정말 이 그동안에 친일파 말 많이 낙가무라 대법원에 대해서 얘네들 부정하는 보면 것이 아닙니다. 족보에 댓글님. 한국 사람 족보가 아니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법원이 보면 도대체 왜 다 판결을 낙가무라,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생각해 봐야 하는 겐지, 문제예요. 뭐 사요무라 그래가지고 다 이거 일본 이름이 써 있어. 얘네들 집에 가면 다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일장기 딱 걸어놓고 아침마다 반자이 하고 일왕 있는 데다가 큰절하고 아베 총리 사진에 박수 치면서 그냥 반자이를 외치지. 이런 토착외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복지를 하고 그러지 말고 아베 싫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아베겠지. 유신님, 그래서 제가 유신님이 드리고 싶은 바라는 말씀 거 뭐냐면 이런 유신님이 친일파들이 생각하실 때는 무조건 계속 우리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아베를 얘네들이 좋아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일본과의 전화 준 예를 사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자 지금 게 전화 준 사람을 만약에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과 몇십 년을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냥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제대로 안 재우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해봐. 그래서 월급 조금씩 모르십니까? 줘가지고 그때 일본 당시에 은행에다가 어땠어요? 맡겨놨어요. 일본 왜냐면 세계대전 월급 이후에 주면 대상이 나가는 도망가니까. 거니까 전쟁을 나왔다고 그래놓고 시작하면서 나중에 반성의 그돈 안 시작이죠. 주겠다고 하면 그렇죠. 이 인간 가가지고는 테마공이었던 아 세계에게 와타시와 가장 내 대단한 돈줘 프랑스를 데스네 이끌고 일본 법원 불 확 질러버리 데스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그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 이런 저는 인간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이익에 유신님과 반하면 어떠한 대화를 할 가만두질 수가 않은 없네요. 인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하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하게 세금 조금 내라 그러면 그냥 태극기하고 그냥 저는 일장기 이렇게 들고 가면서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예를 들어서 불러가라. 반대방에 외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반대방에 외치고 내가 그걸 문재인을 아마 그냥 없애버리겠다. 정부가 일본 그렇잖아요. 때리기를 할 것이라고 이미 지금 이 생각하고 토착 있었습니다. 외구들한테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 총선을 위한 저는 조금 밑거름이라고 세금 더 생각을 내가지고 해요. 복지 예, 쓰겠다고 총선을 위한 하면은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 우리 막 유신님처럼 칼부림하고 막 생각하시는 불 그냥 지르고 막 단순한 친일 감정을 가지고 감히 우리 친일 토착 아니에요. 외구를 건드려 지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문재인을 어떤 외교를 죽이자 한다는 것 때려잡자 자체가 그랬을 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근데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들이 존경에 어떻게든 맞지 저의 않는 목소리 막게 본인의 하고 정말 어떻게든 영혼의 제 지도자. 말을 시청자들한테 안 들려준다고 하는 얘네들은 것이 이 토착 그게 외구들은 유신님이 문재인이 바라는 대통령이 토론인가요? 아니야. 유신이가 대화를 아베가 하는데 대통령이야. 마음속의 이거는 대통령. 불가능해요. 소울의 대통령.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항상 일왕 아베 자기만의 망상에 그런 이제 빠지셔가지고 궁극주의에 이야기하시고 빠진 전쟁광 어떻게 보면 평화헌법을 정부가, 개정해서 어떻게든 의심론.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아직도 한반도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심론에다가 침략의 역사를 하고 있는 정말 생각하지도 그런 못하는 아베의 그런 거는 뒤에서 유신의 일기장에 4분의 쓰셔야 되는 3박자로 거지. 궁뎅이를 실질적으로 핥아가면서 많은 방송들, 많은 다시 이런 과거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일제 방송에서 치하에서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그렇게 영광을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것은 찾겠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속은 그냥 외구야. 050 이거 왜 어. 까놓는지 얘네들 이해가 안 조상 됩니다, 윗단계를 가면 다 대마도에 있어. 그 스시마 섬의 대마도에서 유진님, 이제 하나만 흰도시를 여쭤볼게요. 하나 차고 도대체 아하 사람을 왜 더럽게 하는 더럽게 거예요? 하면서 예? 네? 불법으로 그냥 시청자, 다 고래랑 시청자 잡아가지고 전화 구워 받기로 처먹으면서 해놓고 그냥 막상 와 받으면 노략질이 쓰고이 전화 됐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말 못하게 이런 하시고. 애들이 임진왜란 때 그 외구에게 협조해가지고 그냥 길 안내해가지고 막 한양을 막 인도하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왜냐 조상 때부터 일제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얘네들의 역사를 가면 그래가지고 임진왜란까지 얘기하는 가야 돼.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가서 얘기하시네요. 얘네들 조상들이 임진왜란을. 길 안내를 다 해줬어. 그래서 길 안내해주고 호남향후에서 이야기하는, 앞에서 앞잡이하고 한국 노략질하고 이순신에 대한 그 다음에 만약 또 이제 호남이 일제 없으면 치하에서는 나라가 없었다는 뜻. 독립운동가들 그거에 꼬질르고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고문시키고 건가요? 그게 정말 멀쩡한 나라라고 사람들 데려다가 생각하십니까? 고문하고 막 예? 학대하고 예? 이런 애들이 양모, 호남, 심호국가가 오히려 맞다고 일본 생각하세요? 애들보다 더 심하게 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양무 호남 심호국가가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자,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자, 국가가 여보세요? 있었겠는가? 이게 호남 향후의 인사말인데 자 그게 맞다고 닉네임 생각하십니까? 코겐지상 네 하여튼 의견 감사했고요. 끊으시겠네요.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끊으세요. 예, 끊으세요. 코겐지상 알겠습니다. 사요나라. 끊으세요. 네 고엘 네, 데스요. 네, 끊으세요. 아베와 예, 쌤쌤 끊으세요. 피카피카츄. 끊으세요. 자 닉네임 코겐지상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예, 저는 서울에 사는 너 아까 저는 개지? 삼류 아니요, 방송. 저 의견 내려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까 삼류 방송 얘기 안 하고 목소리가 똑같은데? 목소리가 저가 이성균 약간 목소리 닮으셔가지고요. 예 자기 소개하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예, 서울에 사는 31살입니다. 서울에 사는 31살 의견 말씀하시죠. 아까 류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저기 학자분이 아까 전화하셔가지고 일본 그 관련해서 대화한 걸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유시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어떤 게 이상해요? 예, 전 행적에 대해서 국가 간의 협의로 보상을 이미 끝났는데 네. 그거를 왜 유시님이 역사와 행정부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국가와 국가의 협상이었고 이거는 예. 노동자들이 국민이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회사에서 국민이 일하고 받을 월급. 예?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외쳤습니까? 국민이 국가다. 어? 자, 국민 전화 주신 분. 자, 예. 후쿠시마상. 자, 저기 유시님, 코 후쿠시마상 잘 들으세요. 여보세요? 자, 만약에 유시님. 자, 예를 들어봅시다. 유시님, 일제 시대 때 법원 판결이 예? 국가 간의 협정보다 상위법입니까? 예. 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아니, 예, 국가 대법원의 간의 판결은 협정이- 행정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국가 간의 협정이 상위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그 각 나라의 최고 법원 유시님이 기구가 결정이 어? 최고의 결정입니다.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행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뭘 자,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협정이건 뭐든 위헌이라고 하면 다 무효가 되고요. 대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위법이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국가 간의 협정을 했다니까요, 유신님. 근데 왜 HTO 한이- 그런 것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이 그렇게 나와도 또 거기 나가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일본 법원도 자기들 유리하게 하잖아요. 자기들 나라 그 기초에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제 시대 때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고 그게 일본 은행에 있었는데 그걸 못 받은 걸 받는 것뿐이에요. 됐고요. 근데 6.25 전쟁 때 그러면 우리 국민 피해본 거는 왜 중국이랑 북한에 청구 안 합니까? 그거 소련에 청구해야죠. 중국이랑 북한이요?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 금전적 피해도 주고. 자, 코 얼마나 후쿠시마상 6.25 전쟁은 예.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렇게 만약에 청구를 하려면 소련과 예. 미국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소련은 이미 망해버려가지고 북한군이 개입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 자체가 전쟁할 능력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리전이었고요.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소련하고 미국이 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포기하고 철수를 했는데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 중공군이 개입을 했냐면 만약에 한반도가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 본인들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참전을 한 거예요. 원래 중공하고 소련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예, 일본군을 그 물리칠 때는 협력을 하긴 했었는데 얘네들이 교수님은 지금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 지금 6.25 지금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주도적으로 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월남전도 마찬가지고요.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부딪혀가지고 전쟁이 발생을 한 것이고 청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그 이 조선 사람들은 아무 선택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그 조선을 점령할 때도 미국하고 밀약을 맺었어요.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라는 밀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대사는 유신님 최근까지 그래 왔고요. 강대국의 논리로 움직인 거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게 없어요. 휴전협정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미국과 중공이 한 겁니다. 예? 미국하고 중공이 한 거예요. 휴전협정도. 아편전쟁 영국에 청구해야 되냐고. 아니 청구를 하면 소련하고 미국한테 해야 된다니까요. 아편전쟁은 영국이 참전했는데 뭘 소련이랑 또 아니 중국의 역사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아편전쟁을? 그럼 그거를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아편전쟁은 영국이 나쁜 놈이죠. 영국이 그 청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편을 싼 값에 해가지고 그 중독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제가 지금 중국 역사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는 근대사에서 주도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상 처음입니다. 유신님.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한일 그 국교 정상화 한 뒤에 일본에게 이렇게 우리 소리를 내는 게 최초예요. 역대 정권상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연설에서 따끔하게 발언한 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강력한 푸시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한 게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유신님.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가 9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제 격차가 100배 났습니다. 그 이후에 10배 차이로 줄었고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격차가 2.5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너 우리한테 안 돼. 이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역사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일본 저번에 IMF 김대중 때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길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금을 회수해 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뭘 얻어갔냐면 러시앤 캐시 이런 민간 대부업에 대한 개방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위기 때마다 뜯어갔습니다. 뭔가를. 자기들의 경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IMF 때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우리 투자금 다 회수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게 민간 대부업입니다. 대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자금 점유율이 얼마예요? 러시앤 캐시 그거 줬어요. 그 시장 절대 우리가 개방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대중문화 개방도 했었고 오히려 그게 역으로 이제 한류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항상 대한민국을 푸시했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협박을 해왔습니다. 겁박을 하고. 절대 외교를 정상적으로 나라 대 나라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아베 총리도
그런 일환으로 우리나라한테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고, 근데 역사상 문재인 정부가 이건 불합리하다. 저번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그랬어요. 이건 부당하다. 박근혜 때는 어땠어요? 대비 하나도 안 해가지고 패소했죠. 대비를 하나도 안 했어, 박근혜 때는. 뭐 자유한국당 지시 보수 정권이요? 개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박근혜 때 후쿠시마 그 추가 수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대비 안 했다는 게 다 확인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 항소했을 때 거의 패소 확률이 100%인데 그거 다 점검해가지고 역전승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충격입니다. 감히 일본한테? 아베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 자기 밑에 꼬북 나라가 지들이 주도적으로 남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자기가 G20으로 좀 자기 그 과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덮어버리고 보복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어때요? 흔들림이 없죠. WTO에 제소하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보복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경제 격차가 2.5배 차이다. 당장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 반도체 재료 모으는 거 할 수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긴급 도와주고 기업들 도와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도요 잘해요. 잘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하고 하청에 재하청 해가지고 말아먹은 거지 일본 기업에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일본에 의존할 필요 없어요. 반도체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재료들이. 그냥 일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일본 회사에서 사들이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러시아 거나 다른 나라 거로 해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오히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걸 준비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안 주겠다고. 러시아에서는 주겠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나라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기술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일본 회사에서 잘 만들고 하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하니까 썼을 뿐이에요. 편리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예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서 수입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로 수월하니까 일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 거예요. 그 전체 규모가 수천억 대.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규모가 몇 조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무슨 부안해동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충분히 대비할 준비 시간 있고 대비하면 되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 없다. 자, 마무리 좀 하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네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소금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토착 외구편. 문재인상 싸가지는 없다. 대일본 제국 아베 총리상에게 감히 대들어. 아,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 센증이 너 싸가지가 없다. 은혜도 모른다. 띵동 띵동. 누구 너? 혹시 기생충 보셨어요? 토착 외구 제거하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가 아구빵을 날리러 왔어요, 이 앞잡이 놈아. 아! 결국 토착 외구는 전멸되었습니다. 네, 이 토착 외구 것들을 그냥 빨리 후쿠시마로 보내야 됩니다. 아무튼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피곤하네요. 너무 열정을 다해서 어제도 경찰 조사 받는다고 피곤했는데 열정을 다해서 오늘은 유튜버 땡큐맨 고소장 접수와 또 오후에 여성단체 모니터링 교육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빡셉니다. 한 주가 거의 빡셈에. 자, 그러하고요. 아무튼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본과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항하자는 거지. 이웃 나라고 사이좋게 좀 지내면 되겠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일본에게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패배주의 사고가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 할 수 있다. 해볼만 하다.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하잖아요. 20, 30대가 주도하고 있어요. 20, 30대가. 제발 나이 드신 분들 5, 60대, 70대 분은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일본의 전자제품에 한국 그 회사에 패널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만행은 공정무역을 해치는, 자유무역을 해치는 아주 악의적인 행동이고요. 정치적인 행보고, 우리는 일본의 정당한 요구, 언제든지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의 외교권이고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지 않고 어디서 나서지 않고 20대, 30대가 중심이 돼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상당히 성숙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수준 높은 겁니다. 스스로가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 일본 제품을 살려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 30대에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일본의 정당한 요구, 정당한 외교적 대화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일원으로서. 다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에 찍소리 못한다고 하시는데 중국에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오히려 중국의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교나 그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교 소식통에서 이미 기사화가 되고 있고요. 시진핑이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 뭘 해주면
사드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이 바뀔 거.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오바마 때랑 트럼프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문재인 이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보고, 오히려 한국에 잘 보이려고, 지금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 동북아 정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은 신경을 안 써요. 아예 일본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그 한 남북미의 이 외교 채널,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그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중재자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무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는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무조건 미국에 끌려가는, 일본에 끌려가는 그런 외교를 했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도적인 외교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미국에 대한 부담이 빠지니까. 왜? 한국이 그만큼 외교적인 입지를 넓히면서 그만큼의 부담을 해주니까 미국은 기브 앤 테이크죠. 무기도 계속 사주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조건은 그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평화 모드에서도 한국이 독점적으로 미군의 무기를 계속 사주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에 있는 거, 이걸 지금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때는 어땠냐면 무조건 일본 중심의 동북아. 오바마가 미국에서는 뭐 인정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사악한 미국 인간이에요. 노문은 안 쓰겠고. 오바마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냐면 이 위안부 협상에 그 박근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절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위안부는. 근데 그걸 강제로 앉혀놓은 게 오바마예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군 정보 교류, 이것도 일본에 유리하게 오바마가 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까지는 모든 것을 동북아 이 정책을, 모든 것들을 일본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트럼프 때 바뀌게 된 게, 트럼프도 이제 자기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겠지만 이게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반도로 옮겨왔어요. 이미 남북미 관계로. 중국도 그래서 한국 바뀌는데 해가지고 시진핑이 사드 때하고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한국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외교적인 채널로 유리하게 한국 절대, 그러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뽕으로 절대 일본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저항하자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전 박근혜 정권 때처럼 시키는 대로 다 들어주면 우리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어. 일본에 영원히. 우리가 당장의 피해를 조금 입더라도 오히려 그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보고요. 당장의 반도체 그 재료들 없어가지고 힘들 수는 있어도 그거를 투자해서 우리 자체 생산하면 더 많은 이득과 더 든든한 반도체 주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주겠다고 하고 테스트하는데 좀 걸린다고 하는데 빨리 하면 돼요. 그거 다 엄살이야. 친일파들이. 빨리 하면 돼요. 집중 투자해서 빨리 하면 돼요. 그게 시간이, 내가 알아보니까 뭐 그냥 막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금액을 해서 투자하면 그렇게 걸리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인력 스카웃하고 해서 집약적으로 하면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 기술을 가진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이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술 제휴해가지고 그쪽 팔아준다고 하면 해요. 다른 나라는. 일본은 안 해줘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반도체 주권이 좀 더 든든해지고, 일본이 폐악질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더 단단한 반도체 주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잠깐 흔들린다고 엎어질 것이냐. 바람 좀 분다고 해서
그냥 엎어질 것이냐, 흔들리면서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봐봐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깊이 넓이는 안 들어가요. 깊이는 안 들어가요. 살짝 하는데 제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로.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제 멘토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나는 이 시사 토크쇼를 하면서 깊게 못 들어간다. 깊게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제 스케줄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 기사를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아주 쉬운 말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20, 30대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이다. 지금 일본이요, 한 해 관광객 유치 목표가 3천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700만이고 중국이 한 몇백만 됩니다. 합치면 반이 넘어가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협력하면 일본 개거지 돼요. 관광지 파리, 그러니까 3천만이 목표인데 우리나라가 700만이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700만이 가서 쓰는 돈이 얼만데, 일본이 도쿄올림픽 유치하고 관광객 목표가 3천만인데 우리가 700만이고 중국이 900만인가? 아주 몇백만이에요. 합치면 반이 넘어가요. 우리가 일본에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본 관광의 큰 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LG나 패널 안 들어가면 소니나 이런 데서 TV가 못 나와요. 반도체가 없으면 그 전자제품을 못 만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금의 세계는 어느 나라의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뭐 하나를 만들면 이 부품은 어느 나라 거, 이 부품은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었기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 국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을 자생적으로. 전 세계에 공장이 있고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정을 통해서 제품이 하나씩 찍어나고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제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휴대폰, TV, 전자제품 포함해서 군사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자기들이 반도체 못 만들게 한다고 그건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재료 생산하는 업체가 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공장을 세우고 기술자를 영입해서 만들면 장기적으로 일본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고,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의 전자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 수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일본이 욕심 때문에, 자존심, 자기들의 우리가 한국 같은 질수 없다. 일본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같은 질수가 없다.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고개 숙이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절대 한국에게는 고개 숙일 수 없다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너무 비방하지 마시고 쪽발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베 정권, 군국주의자들이 나쁜 겁니다. 아직도 전쟁을 꿈꾸고 있는 전범의 자손들. 제가 아까 그 뭐 도라에몽 호랑이님이 일본 사람을 아니에요. 내가 왜 일본 사람들을, 그 아이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습니까? 선의의 일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베, 그 배우, 전범의 핏줄들, 평화연법을 바꿔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해서 전쟁할 생각하는 애들. 한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뭐 동남아나 뭐 이런 나라들과 영토 영토 싸움을 하려는 그런 흑심을 아직도 품고 있는 그 사악한 존재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지, 선의의 일본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분들을 저주를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한국의 아이돌인 소년단을 너무나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그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아베 정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일본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중국이든 미국이든 싸울 이유는 없죠. 우리나라 유리하게 이용을 해야지. 그게 외교죠. 그 고려시대 때 서희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거란하고 담판해가지고 여진이었나? 거란 강동 6주를 얻은 것처럼 외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합니다. 잘만 하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평화를 얻고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그 외교가 무조건 굴욕하고 무조건 사과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란 맞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후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열정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번 주 금요일 7월 19일은 사자TV 유신쇼 21주년입니다. 올해도 해먹었죠? 이번 주 금요일은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 5시부터 자세한 내용은 뉴커 방송공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한 맥주집 홍대 직영점에서 그 저희 21주년 팬 파티를 합니다. 상품도 많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애청자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야 됩니다. 네. 뭐 많이 준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저 노래 가사도 막 까먹까먹 하는데 요새 제대로 해낼진 모르겠으나 대한 맥주집에는 소주도 있는데 술은 맥주만 마시려고 낮 시간이라서 근데 안주는 뭐 치킨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안주가 다양하게 있어서 술은 맥주만 마시고 소주는 주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일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뿐이니까 힘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중대 발표도 합니다. 유신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터트린 프로젝트 1부는 먹쇼, 2부는 퀴즈쇼, 3부는 전화배틀 특집, 4부는 중대 발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자, 이재명 사랑 친노님 그만하십시오.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한 거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